안녕하세요. 영어로 읽고 영어로 생각하기 위한 KT의 하이 리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독과 속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독은 어떻게 올릴 수 있고 속독은 어떻게 올릴 수 있고 각각 정독과 속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리딩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글을 읽는 건데요. 그 글에 있어서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리딩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어라는 거랑 연결어라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내용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어들을 연결해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연결어가 되겠죠.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으로 전치사라든지 관계사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대로 된 내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고 제대로 된 연결어의 의미를 알고 있고 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연결된 것들이 정독입니다. 그러면 정독만 되면 실제 그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문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나는 이 단어들의 의미도 전부 다 아는데 이해가 안 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수능 1등급이어서 독해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문장 읽으면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속독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속독을 하는 이유는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서 빨리 읽기 위해서 아니고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것을 위해서 속독이 필요합니다. 정독에 대해서는 오늘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정독 말고 정독이 왜 안 되는지, 정독을 잘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속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거는 속독을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글을 빨리 읽어야 하는 정독이 아닌 속독이 독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500wpm이기 때문이에요. 500wpm이 뭐냐면 word per minute, 우리가 1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분 동안 500개의 단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그 500단어보다 글을 더 느리게 읽으면 생각이 그 글을 제치고 더 앞으로 달려나가요. 예를 들어서 글을 쭉 읽고 있는데 내가 이 영어 글을 1분에 50단어밖에 프로세싱을 못해요. 그럼 뇌는 500단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잡생각, 뻘생각. 그래서 이 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나 오늘 뭐 먹지 저녁에? 나 어저께 저녁에 왜 TV를 봤었지? 나 남자친구한테 왜 카톡 답장을 뭐 5분에 한 번씩 보냈지? 왜 싸웠지? 이런 일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어도 500단어, 1분에 500단어 정도는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스피드를 내서 빠르게 읽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500wpm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게 지금 510단어 정도가 돼요. 510단어면은 얘를 1분 안에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파우즈를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얘가 지금 85단어예요. 10초 안에 꼬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얘가 41단어입니다. 얘를 5초 안에 꼬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얘를 쭉쭉쭉 눈으로 읽는데 그리고 의미상으로 읽는데 과연 5초 안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물론 정독의 문제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뭐 단어도 찾아보시고 문장 분석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눈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속독을 해야 하는, 글을 충분히 빨리 읽어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단기 기억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1분 동안에 50%를 손실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으면 뭔가 이 문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가요. 근데 이 두 문장을 프로세싱 하는데 1분이 넘게 걸리면 앞 문장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보통 절대 한국에서 수능 공부하고 독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 두 문장이 1분이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을 프로세싱 할 때 문법 생각하죠.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보통 한 문장 보시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는데 또 2분에서 3분 정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문장을 프로세싱 끝나고 나면은 그 전 문장의 핵심 정보라던가 혹은 뭐 스토리라던가가 기억이 안 나고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 문장 내용 기억 안 나. 나 지금 뭔가 독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앞 문장 다시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가고 그제서야 뭔가 앞뒷 문장 내용이 연결이 되고 핵심 정보가 연결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속독을 통해서 내용 이해, 핵심 정보 연결을 해서 최종 이해력까지 도달하셔야 하는, 속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두 개예요. 속독하기 위해서의 목표는 첫 번째, 직독직해. 직독직해가 뭐죠? 문장을 왔다 갔다 뒤에서 앞으로 가다가 뒤에서 다시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읽으면서 쭉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직독직해죠. 보통 한국에서 문법 공부하시고 뭐 수능 공부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문법적으로 뭐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니까 뭐뭐 하는 이 명사가 이 목적어를 뭐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영어로 이해하는 직독직해의 능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직독직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거는 또 stream, 어떻게 하면 생각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앞뒤 내용이 연결시키고 그 앞뒤 내용이 연결이 돼서 결국 머릿속에 핵심 내용만 단축되어서 남을 수 있게 하는지 이미지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정독이 아닌 속독을 위한 원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스트림을 하면 좋은 점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라는 언어는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했었던 내용, 말했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한 문장을 꼭 모두 다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도 그 다음 문장에서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돼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을 읽을 때처럼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게끔 하는 연습이고요. 두 번째, 빠르게 스토리가 진행되면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스토리에 따라서 이미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경음이나 향기나 감정을 이입해서 좀 더 몰입해서 글을 읽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서 읽는 방법. 첫 번째, 내 수준의 원서를 고르셔야 돼요. 내 수준에 딱 맞는 원서는 한 페이지에 보통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면은 정확한 내 수준의 원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딱 10개에서 15개.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어야 좀 더 속독 연습하시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 뭐 연필 들고, 절대 사전 들고 하나하나 찾아보거나 주어 동사 나누거나,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인 거 신경 쓰지 않기. 얘는 단어 뜻, 모르는 단어 뜻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해 주셔야 돼요.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처음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놓칠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하지만 그건 30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이 문장, 내가 몰랐던 이 단어, 몰라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저절로 속독이라는 스킬이 패시브 스킬로 터득이 되십니다. 패시브하다는 건 뭐죠? 액티브랑 반대되는 애죠. 액티브는 내가 신경 써서 항상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패시브는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어도 저절로 되는 스킬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스킬을 얻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꼭 매일매일 30분씩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딱 1회만, 한 번만 하시고 체득만 제대로 되면 2번 다시 연습하실 필요가 없는 유레카라고 외치실 수 있는 훈련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실제로 이걸 느끼고 나서 굉장히 영어에 흥미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은 트와일라이트라는 책이었는데 초반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정말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서 영어 문장이 아닌 이야기로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게 진짜 영어구나. 그리고 영어의 뉘앙스라든지 영어의 논리라든지를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제대로 알게 되시려면 결국은 꼭 한번 지나치셔야 하는 수준이 또 스트림을 위한 원서 읽기가 아닌가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정독이 선행되어야 할 거고요. 정독이라는 거는 단어 뜻, 단어 많이 외우시고 플러스 문법, 정확하게 필요한 문법들 숙지하시고요. 그거를 가지고 속독으로 2가지 방법이 있었죠. 직독직해 방법,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들 전부 다 적용하셔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뒤에서 절대 앞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읽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원서 읽기, 또 스트림 만들기 이 2가지 가지고 절대 글자에서 끝나지만 말고 이 영어 글자들 머릿속에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